부동산 시장이 지난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아파트가 더 떨어진다가 대세였어요. 집 보러 오는 사람 없어요. 10년 전과 닮은 하락세 2025년까지 내린다. 이제 2023년 1월 2일자 조선 비지에 나온 내용이고요. 내 전 재산이 한순간에 집값 10%에서 20% 하락된 깡통 전세 쏟아진다. 1월 5일자 매일경에 나온 머리 기사고요. 미 금리 예상보다 더 오를 것 세계 경제 석학들 한 목소리, 이게 1월 8일 한국경제에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초의 분위기는 막 험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듬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9대 1이었어요. 시장 전문가들 9명이 다 떨어진다라고 덮였어요. 저만 올라간다. 하반기 들어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 전망을 했었는데 유튜브 3%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가 댓글만 4,000개 욕을 먹은 그런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연초의 시장 분위기와는 급격히 달라졌죠. 그때 강남 아파트로 갈아탈 걸 빠른 집값 반등의 멘붕, 이게 8월 25일자 한국경제 머리기사고요. 수도권 청약 경쟁률 130배로 껑충,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 열기 활활, 이게 이제 9월 5일자 동아일보 머리기사입니다. 집값 다시 오르고 분양가도 껑충, 상반기 매수 안 한 거 후에 9월 11일자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연초하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졌고요.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KB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 지수가 86년부터 이제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2022년까지 거의 지금까지 한 36년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 여러분들 보시면 상승만 하지 않았어요. 밑에 그래프 나가고 있죠. 가격은 전고점 대비 신고가가 창조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창조된 신고가는 또 파괴되기 일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프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아파트 가격은 금리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에 의해 신고가가 창조되고 파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상향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이제 IMF 때잖아요. 여기가 금융위기 때, 여기가 이제 지난해 가격이 좀 떨어지고,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은 비례하는 거죠, 시장. 저는 이 두 시장을 걱정하지 말아라. 연초에 깡통 전세 대란 이런 고민도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매매 가격이 반등하면은 전세 가격도 반등한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걱정했던 단지 중에 하나가 반포에 원벨리가 입주하게 되면 거의 한 3,000세대예요. 그 주변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기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전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71년도 여러분들 요즘 핫한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있잖아요. 156제곱미터 47평형이 이때 571만 원에 분양이 됐어요. 그런데 입주 시작 2달 만에 아파트 가격은 1,000만 원을 넘어서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이제 52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가격은 창조와 파괴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의 가격 29억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KB 국민은행 자료입니다. 또한 2008년도 이때는 금융위기 때죠. 반포 자이 미분양 났었어요. 84제곱미터가 26평형이죠. 전용 면적. 분양가는 7억 858만 원에서 7억 7,531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 포기로 인해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어요. 2008년 7월 3일자 매경지사를 보면 반포 자이 당첨자 40%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게 이제 머리기사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융위기다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하고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미분양 사태가 그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되니까 사람들은 거기 이제 다 따라가서 너도 나도 매도 물건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역시 반포 자이도 창조와 파괴 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현재 가격은 33억 5천만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을 여러분들 10년 단위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분명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가격보다 오늘의 아파트 가격은 제일 비싸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오늘의 가격이 가장 싸다는 뜻이에요. 미래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입주한 지 50년이 넘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500배가 넘게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입주 15년이 지난 반포 자이, 이건 몇 배 올랐을까요? 4.3배 상승했다라는 거죠. 자, 창조와 파괴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떨어질 거 걱정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이러다가 내 집 마련 시점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아파트 가격이 파괴되었던 대표적인 시기를 보면은 1998년 IMF 당시 1인당 국민 총소득은 8,189달러였어요. 통화량 M2는 596조 원, 가계대출 금리는 15.21%였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1,345달러였고요. 통화량 M2는 1,367조 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였습니다. 지금 금리가 비싼가요, 여러분들? 4%에서 5% 사이인데, 자,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대출 금리 비싸다라고 대출 안 받고 내 집 마련 포기한 사람들은 지금 어떨까요? 지금 후회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과거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2,886달러였고요. 통화량 M2는 3,722조 원이었어요. 주담대 금리는 4.22%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경제가 완전히 틀려지고 있죠. 금액 자체가 틀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IMF나 금융위기 당시 높은 대출 이자를 감수하고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실수요자들은 지금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지 않죠.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그때 금리가 높다고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라면 오늘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10년 뒤에 오늘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아파트 가격도 상품의 가격처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는 거 맞죠? 즉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금리에 의해 가격은 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은 투자를 보류하고 개인도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기 때문이죠. 반면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은 투자를 다시 시작하고 개인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었죠. 당시에 주담대 금리는 2% 초반까지 갔었어요. 이때 너도 나도 경제 성장은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싸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나섰던 거고 부동산 가격은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주 원인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상승할까 하락할까? 자, 우리나라 주택은 공급이 많다 부족하다? 부족한 편이죠.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파트 가격이 천중부지로 상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아파트 가격도 연착륙하면서 가는 것이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초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재 많이 꺾였죠. 또한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죠. 게다가 원자재 인건비 등도 상승하고 있죠.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추석 이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 집 마련은 주식 투자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아파트 가격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순간의 전략을 가지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은 맞다 틀리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집 마련은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겁니다. 내 집 마련은 왜냐하느냐 what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수요자는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작은 계획이 서 있다면 망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이후 내 집 마련 더 시장 눈치 보지 말고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내 집 마련 해놓는 게 여러분들 좋아요. 내 집 마련은 자산관리의 첫걸음이에요. 은퇴준비의 첫걸음이 되기도 해요. 이거를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은행에 예금 해놓으면요 그럼 보관이에요. 은행에 예금해서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올 하반기 내 집 마련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어떻게 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얘기, 고부자 많이 얘기해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